가장 큰 문제 또 쟁점이 추미애 네네.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 중인데 어제는 특히 이제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지만 역시 질문의 핵심은 또 거기에 있었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정부의 흐름을. 저는 먼저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법부 수장이 그 아들 군 문제로 구설수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죠. 정확히 하면 이제 사법부의 수장은 이제 대법원장이시고요. 그래도 법무부 이제 장관은 이제 검찰 사정기관의 이제 대표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 이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고 지나갔으면은 이렇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소설 쓰고 있냐 하고 의원들한테 윽박 지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언제까지 소설 쓰는지 계속 기다려야 할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법개혁의 본인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법개혁을 왜 하는 겁니까? 국민의 인권하고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개혁이죠. 국민을 위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검찰총장 때문에 인사를 2번 하면서 손발 다 잘라놓고 이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 사법개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사법개혁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사태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상 많은 반감을 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논란이 길어지게 되면 국민 여론은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추미애 장관은 아들과 관련된 의혹 논란이 길어진 이유 이것이 이제 추 장관과 관련된 아들 또 자녀 딸 이 의혹에 대해서 또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녀 의혹뿐만이 아니죠. 이제 지난해부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은 나누어졌었고 그리고 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추 장관에 대한 이미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너무 정치권에서 극단적 공방을 하고 있다. 말꼬리를 붙들고 녹취록이 어떠냐, 당직 사병의 실명이 왜 공개되었느냐. 이것대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마땅한지를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의혹 중에서 아들 의혹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하면 된다. 하여튼 이 검찰의 수사가 아주 지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고 이유를 또 확인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로 보입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관련된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자, 일부에서도 이제 소개를 잘 못해드려서 대표적으로 좀 엇갈리는 이 청취자 문자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415님. 저는 장관님들 아들, 돈 많은 회장님 아들, 왜 그리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서 군에 안 가는지 모르겠네요. 잘 드시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래도 저래도 다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 국민들 마음 2번 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비슷한 문자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반면에 9550님 아픈 아이로 두고 본다면 안쓰럽고 또 요양에 따라서 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운 휴가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조금 더 부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자식 군대에 안 보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죠? 또 군대에 보내고 나서 한 번 안 온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첫 죽어가서 부모들한테 제일 먼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전부 이야기가 뭐냐면 자식이 군대 입대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으면 그 당시는 이제 자식이 입고 갔던 옷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부모들이 제일 많이 울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듣고 또 저도 부모님한테 그걸 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거는 군대의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문제예요. 또 자식들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검찰이 8개월 동안 이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수사를 엄격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추미애 장관한테 굉장히 불리하든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또 유리하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참 이 검찰이 왜 8개월 동안 이걸 묵혀놨는지 그 당시에 즉시 빨리 수사를 해갖고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면은 사실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시간에 부분은 동감을 하죠. 예, 이런 시간에 장관들이나 또 국민들은 우리 지금 그 코로나 전국을 극복하려고 다 노력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분되는 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검찰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공식적으로 늦어진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예. 그 이후로 바로 코로나 국면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또 이제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수사지휘권 발동도 있고 검언유착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았고 또 4월 달에는 총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행정적인 부분은 다소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지만 불법이나 또는 청탁이 아니다라고 사실 국방부 입장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안은 물론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아픈 것은 맞느냐? 아픈 거예요. 2015년에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삼성 서울병원에서요. 그건 팩트죠. 2016년에 입대를 해요. 그리고 2017년 6월입니다. 6월에 이제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합니다. 그것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진단서를 받아서 추후라도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자, 예. 여기서 핵심은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는 보도가 없어요. 3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뭐 의가사 제대라도 하려고 거짓 진단서를 뗐든지 아니면 군 생활을 방만하게 했든지 그건 문제 삼을 수 있죠. 특히 이제 그러한 것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엄마가 정말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추미애 당대표니까 워낙 주변에서도 야, 엄마 대단한 분이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우리도 성장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정말 안 되는 일을 전화를 걸어서 불법적으로 아이가 멀쩡한데 이 병가를 내든지 휴가를 내서 아이를 편안하게 집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데리고 있었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자대 배치에 대해서 영향을 줬다. 참고적으로 카투사는 많은 카투사로 가게 되는 이들의 경우에는 방식은 다릅니다. 언제 갔냐에 따라서. 근데 용산에 가고 싶어요. 그만큼 용산이 희망 선호 지역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역병의 경우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뭐냐. 그래서 위압을 강해서 위력을 행사해서 그걸 관철시켰느냐. 그리고 이 청탁이 통했느냐. 그리고 청탁이라는 것도 사실 위력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끔 했다 그러면은 외압에 의한 청탁이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아이가 희망할 수 있는 것 자체까지 그걸 문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이 있죠. 저 아이는 저 병사는 뭐 엄마가 누구누구니까 또 아빠가 누구누구니까 상당해. 너 정말 힘이 있겠어. 이렇게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런 특혜를 누린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빨리 수사를 했더라면 좋았겠죠. 근데 하지 않은 이유가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지금 아니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분명하게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승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이거나 또 감정적 반응보다는
이성적인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겠죠. 네. 이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예. 배종찬 소장님 말씀 중에 조금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군인이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더 좋은 편하고 좋은 본부라든가 뭐 육군 본부라든가 뭐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게 되질 않아요. 또 휴가 마음대로 쓰는 거 저도 군인이지만은 뭐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휴가 가고 싶어도 비상이 걸리면 연기되고 그러다 보면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 못 찾아먹어요. 거의 다요. 이사장님은 그 월남전 참전하셨던 거죠? 월남이 아니고 저는 뭐 최전방 치사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사건도 좀 뭐 당하고 했지만은 그 내용들이 최전방에 있어 보면 뭐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 최전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이게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 찬스를 썼냐 안 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국민들이 감정을 건드렸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팩트가 있기 때문에 수사로 밝혀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또 본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는 날 8개월 만에 아들 소환하고 이게 전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수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의혹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빨리 동부지검에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늦추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추미애 장관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지금도 군에서 최전방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0056님, 국민들은 이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름조차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불만을 담아주셨고요. 3557님은요. 저는 조카가 의정부 카투사에서 군 생활을 해서 면회 가서 내무반 구경도 했습니다. 일반 군인보다 자유롭고 일반 군인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수술까지 했다면 이게 엄마 찬스일까요? 이렇게 또 의문을 던져주셨는데 배 소장 어떤가요? 이런 부분이 워낙 쟁점화되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도 많이 좀 반영이 돼서 나오죠, 결과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 논란이 길어지게 되면은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추 장관도 중요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이 엄마가 추 장관이라는 것은 회피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 당시에 병가나 이런 것이 정말 아프지도 않았고 병가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병가를 받았는지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추 장관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여론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이 엄마 찬스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만큼 외압이 있었는지 청탁이 됐는지는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책임져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쟁화 또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풀려진 것이라면 그 제대로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추 장관에게 왜 집중되고 있을까?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보수 진영의 저항감도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소설 쓰시는 부분도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추미애 장관이 따끔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또 사과 표명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아들 의혹과 관련된 부분 심지어는 딸에 관련해서 프랑스 입국 비자를 그래서 무슨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 기사도 잠깐 떴었어요. 그 부분도 문의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추 장관이 한 일이면 모두 다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봐서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는 것이겠지만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같이 공동 지분으로 구매했던 이 중고 차량에 대해서도 시비를 삼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까지 삼으면 모든 게 잘못된 거죠. 어떤 행동도 다 잘못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이성적인 좀 잣대를 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하고
여당이고 또 여당 지지층이고 또 문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해서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고 호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떠나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부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법무부도 해야 될 일이 많다면 이 부분만큼은 빨리 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대 관건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에 뭐 충분히 수사 결과가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 그 야당에서 예. 일명 그 추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번 주에 이제 발의한다고 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아마 14일날 하도 이제 추장관 아들과 논란이 되니까. 예. 본인이 이제 뭐 이런 공정성 차원에서 이 또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예. 이미 사실 이거는 발의했군요. 뭐 어떻게 보면 청탁금지법이나 뭐 또 김영란법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법에도 법만 갖고도 이게 넘칩니다, 이걸 적용하려면은. 예.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것을 발의했다는 건 뭐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좀 상징성이 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뭐 본인을 통과해서 법안으로 법률적으로 최종적으로 발의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의 이제 공격의 일환을 하나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성으로 예. 아마 한 게 아니냐. 이거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 지금도 뭐 김영란법 현행법 청탁금지법 5조 1항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무슨 법률적으로 실제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당에서 176석 갖고 있는데 이게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허 이사장님께서도 워낙 잘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예.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추미애 아들 의혹 방지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채용, 승진, 전보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청탁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병역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병역 판정 검사, 예. 또 부대 배속, 또 보직 여부 등 병역 의무는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가야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문의를 한다든지 부탁을 해본다든지 이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개입이 됐느냐 또는 아니냐, 문의냐 청탁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되고 돼야 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는 있겠죠. 과연 어디까지 군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청탁이든 또는 의혹이든 또 개입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논의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를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요. 좀 아이템을 이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0923님, 제발 말장난 그만하세요. 국민 권익위도 속보이고 여당도 속보이고 덮을거 덮어야죠. 이런 문자 올려주셨고 6659님은요. 허성우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좀 틀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고. 예. 5627님은 법을 떠나서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9849님은 추장관의 오만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또 반대되는 의견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골라서 읽고 있는데요. 7616님은 코로나19만 아니면 지금 검찰 앞에서 촛불 시위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4329님은요. 추장관 아들 문제는 이 8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없어졌죠. 지금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예. 0846님은 저는 카투사 정문에 근무했습니다. 미군 부대 생활 많이 자유롭습니다. 너무 따질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예. 문자를 많이 올라오는데요. 할 얘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이 논란은 여기서 접고요. 지금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논쟁점이 되는 게 통신비 지원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배 소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국민 여론도 대체적으로 좀 극도로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이거든요. 예.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이 돼야 되느냐 선별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신비를 2만 원씩 지급하는 거 13세 이상. 이건 그러면은 그중에는 고소득자들도 상당히 많고 이른바 골목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낙수 효과도 크지 않은데 예. 이 방법을 왜 정부가 택했을까? 사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통신비만큼은 약간 오개티가 되고 있다. 이런 반응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듯한 느낌을 좀 주잖아요. 네. 형식이.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 통신비 지원 문제에 대한 좀 이견이 많아지고 있어서 좀 여야 간의 협상을 거쳐서 야당이 요구하는 이 독감 백신 전 국민 접종 문제와 좀 이렇게 융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여론이 그 통신비 지급과 관련된 여론이 바뀌기는 쉽지도 않아 그 보입니다. 통신비는 네. 지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 독감 백신 전 국민 접종 문제가 좀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사장님 어떠세요?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예. 이게 이제 당정 간의 협의를 충분히 좀 거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국가 예산이 한 9,700억 정도 지금 들잖아요. 예. 근데 이 통신비라는 것이 이게 경제 살리기하고 사실 별 무관한 게 왜냐면은 이게 국민들 개인 통장으로 돈이 2만 원이 들어가서 통신비를 경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통신사에서 이걸 돈을 경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냐면 통신사를 먹여 살리는 길인데 이게 코로나 정부하고 무슨 상관 오히려 통신사가 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럴 때 코로나 전국으로 국민들이 어려울 때 통신비는 사실 통신사들이 경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당정 협의를 충분히 좀 하시고 이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모두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이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박경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9,700이라는 돈도 다 국가 채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은 차라리 지금 백신 사는데 돈을 투자를 해야지 왜 지금 통신비하고 이게 경제 살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좀 빨리 이거는 수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 간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9,700이라는 이 돈을 정해졌다면은 빨리 다른 것에 쓸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우 이사장,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